역대 최장을 기록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정부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할 때 기존 모기지 금리를 그대로 새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이른바 휴대형 모기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통해 체포된 300여 명에 대해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폭우가 예보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주민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디지털 신분증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43일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됐던 셧다운의 여파로 한국 운항을 비롯해서 정부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40개 주요 공항은 항공편 6%를 감축해 운항 중입니다. 셧다운 사태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 항공 관제사들이 출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항공 관제사 13,000여 명이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 항공업계는 항공 운항이 정상화하는 데 적어도 일주일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동물원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셧다운이 35일 만에 끝난 뒤 나흘 만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고용과 물가, 소비 지출 등 주요 월별 통계 수집이 중단돼 정확한 통계 자료를 다시 공개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셧다운 이전 수집된 9월 고용 소매 판매 통계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던 10월 통계는 발표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백악관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10월 고용보고서도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케빈 애씑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헤스 위원장은 이어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관세 수입은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할 때 기존 모기지 금리를 그대로 새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휴대형 모기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어제 연방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휴대형 모기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이사를 미루던 수요가 움직이며 주택 공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대형 모기지가 기존 대출이 빨리 상환되지 않게 만들어 관련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모기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최근 실시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체포됐던 300여 명에 대해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법원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어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진행한 미드웨이 블리치 작전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300여 명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보호하는 카스타뇽 나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주 위험이 낮은 313명을 오는 21일까지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 대상자는 $1,500의 보석금을 내고 GPS 추적 장치 등 감독 조치를 조건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LA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연 4%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약 65만 개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정하고 유틸리티 추가 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렌트 안정화 개정 조례안을 찬성 12대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가스와 전기요금을 부담할 때 적용됐던 최대 2%의 추가 인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가족수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가 금지되며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오늘 밤부터 최소 주말까지 폭우가 예보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주민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LA 시정부는 팰리세이즈와 허스트, 선셋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오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대피할 것을 권고했으며 오늘 저녁부턴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와 벤츄라 카운티에도 수백 명의 구조 인력이 미리 배치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 주변 배수를 정비하고 침수도로는 우회하며 야외 활동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추첨하는 메가밀리언스 복권 잭팟 당첨금이 9억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지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당첨금은 9억 6,5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잭팟은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8번째, 미국 복권 전체로는 14번째 규모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파워볼 복권 역시 어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토요일 추첨 당첨금이 5억 4,600만 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디지털 신분증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의 여권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우선 미국 내 250개 공항에서 TSA를 통해 시험 운영됩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실물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국내선 탑승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만 국제선 여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시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쯤 웨더포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있던 탱커 트럭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새어나오자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최소 3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학교와 요양원은 안전을 위해 긴급 폐쇄됐습니다.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that the truck was in an accident. Right now, best what we can determine that it was either a mechanical failure on a valve or it was a faulty seal. 당국은 현재 가스 누출은 멈춘 상태라며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에서 가정폭력을 말리려던 남성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위렌즈버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커플이 다투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중재에 나서자 용의자가 갑자기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토니 베런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화이트먼 공군기지 소속 공군으로 도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정폭력에 연루된 여성은 병원 치료 후 퇴원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선 5살 소년이 음주 상태였던 할머니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찰은 지난 11일 소년이 집 앞 진입로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중 SUV 차량이 돌진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55살 크리스틴 앤더스로 숨진 소년의 친할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앤더스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체가 큰 SUV 특성상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앤더스는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약 4가구 중 1가구는 벌어들이는 소득 대부분을 필수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가구의 약 24%가 전체 소득의 95%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쓰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주거비와 식료품, 보육비, 의료비 등 기본 생활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 상승이 임금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되면서 저소득,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LA 한국문화원에서 김치 만들기 행사가 열립니다. 각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LA 한국문화원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식 전문가 김윤희 씨가 참여해 김치의 역사와 종류를 설명하고 배추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김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고유의 김장 문화를 알리려고 마련됐으며 참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공식 웹사이트에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LA 한인회와 KYCC가 한인 자영업자와 고용주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노동법 분쟁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AI 활동 등의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이준명 CBB뱅크 부행장이 참석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에 한인 2명이 임명됐습니다. 마크 레빈 신임 뉴욕시 감사원장은 다양한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해 한인 권익신장위원회의 박윤용 민주당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지구당 대표와 조앤유 전 아시안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한국 가곡 스토리텔링 워크숍이 열립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여해 정영주 작곡의 별 해는 밤과 자화상, 서시, 그리고 조성은 작곡의 꿈길과 비목 등 한국의 대표적 예술 가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총괄 기획자인 김순규 학생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가곡이 지닌 서정과 서사가 국경을 넘어 공감과 화해의 감정을 나누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쿡카운티의 올해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가 곧 배달될 예정입니다. 쿡카운티 의회는 보통 재산세 고지서가 7월 초에 배달되지만 올해는 내일부터 배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재산세 산정을 담당하는 전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한 달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지 29일 만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른바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달 전 한동훈은 빨갱이라면서 군을 동원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내란 특검팀이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뒤 추 전 원내대표가 위법성을 알고도 계엄에 협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국회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을 기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5달 전인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중 미국 하와이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라며 야당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군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군을 동원해 여야 대립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언급을 한 겁니다. 구속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협력한 정황이 다수 담겼습니다. 계엄 선포 뒤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총리가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로 계엄의 효력을 유지시켜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히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란 한동훈 전 대표 요구를 거부하고 계엄군이 원내대표실 바로 옆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 상황에서도 국회에 머물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국회로 넘어온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는데 안건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어제 경기 부천시에서 67살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왜 사고를 낸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 시장거리 초입에 주차된 1톤 트럭에 운전자가 다가갑니다. 트럭이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고 후진하더니 갑자기 시장 안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트럭은 보행 보조기를 밀고 가던 고령자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고 150m가량을 돌진하며 시장에 있던 상인과 시민 여러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요. 순식간에 차가 돌발진으로 오더니 여기를 친 거예요. 근데 막 사람 비명소리도 엄청 크게 들렸고요.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7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급가속하는 돌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면 저 차에 치이면 누구든지 못 살아요. 죽지 못 살아. 그랬는데 이 사고로 60대와 7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상자 19명 가운데 의식 장애 증상을 보인 3명을 포함해 9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점 안으로 급히 몸을 피해 가까스로 화를 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소방과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측정해본 바 음주는 안 나왔고요. 간이 소변 검사하는데 약물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시장 상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부터인데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호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고 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거듭 문제 삼은 겁니다. 만약 일본이 타이완 해협 정세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것이라며 군사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중국 관영 매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중국 CCTV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멍청하다는 의미로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느냐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며 헛소리를 하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쉐젠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식 항의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日中関係の大きな方向性に影響が出ないように中国側に対して引き続き適切な対応を中国側が取るようにですね、強く求めているところ。 타이완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상대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실질 조치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야생 곰을 퇴치하기 위해 자위대에 이어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했습니다. 곰이 농촌은 물론 도심과 공항에도 출몰하면서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남부, 커다란 불곰 한 마리가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신장 1.5m에 달하는 불곰은 후진하는 차량에 빠르게 달려와 거칠게 몸을 부딪힙니다.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날카롭게 파인 차량 앞부분은 당시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공항 한가운데를 곰 한 마리가 뛰어다닙니다. 어제 이와테현 하나마키 공항은 이 곰 때문에 1시간 이상 폐쇄됐습니다.
到着はしたんですけど、荷物が地上の熊で出てこなかったって。 같은 날 이와테현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40대 남성이 곰의 팔과 다리를 물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곰의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13명, 역대 가장 많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도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엽사들과 자위대를 동원한 데 이어 사격이 가능한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했습니다. 자위대와 달리 총기 사용이 허가된 대원들은 엽사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유사시에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포획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車止めて鉄砲間に合うの思ったんじゃないよ。間に合わなかった。車止めてドア開けて降りた途端に目の前にいたもの。それでいきなり噛みつかれた。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은 원거리에서 곰을 쫓을 수 있는 퇴치 스프레이 드론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곰 개체수가 워낙 많은 데다 인가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걸 곰이 학습한 이상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퇴치 작전 없이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네, 페루 남부의 산악지대를 이동하던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40명 가까운 사람이 숨졌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200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보도에 장선희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곡 아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페루 산악지대의 좁은 도로를 달리다 떨어진 버스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새벽 페루 남부 아레키파주의 산악지대를 달리던 버스가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한 뒤 200m 아래 강둑으로 추락했습니다. Hemos armado 4 líneas para que puedan bajar a rescatar a los heridos y está viniendo un equipo también de compañeros bomberos desde Mollendo para que nos apoyen en las operaciones de rescate. 이른 새벽 시간 일어난 사고라 구조와 수색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탑승객 37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포함해 2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이른 출근길에 오른 인근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버스와 부딪힌 트럭 운전사가 음주 측정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중남부 지역에서 버스가 추락해 23명이 숨졌고 올해 7월엔 수도 리마에서 아마존으로 가던 버스가 전복돼 18명이 숨졌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